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세계 총수를 포함한 51명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 파견됩니다. 4일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8.6% 늘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70%가 늘어나는 등 서울 수도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건설 해운업종의 회사채 신용등급 하락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기업 수는 모두 22곳으로 두산건설, 쌍용건설 등 건설업과 STX, 한진해운 등 해운업이 63.6%를 차지했습니다. 통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며 LG U+의 주가는 1년 새 109.3%나 급등했고 SK텔레콤도 54.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를 포함한 통신 3사의 시총은 1년 새 10조 5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7포인트가 상승했죠. 1964.25%로 어느새 1960선대까지 가뿐하게 올라선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만 매도 물량의 양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도 역시 그 규모는 함께 준 듯 싶습니다. 코스닥도 3.4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63.9포인트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기관이 팔고 외국인은 사들이는 것으로 코스피와는 반대 모습이네요. 네, 다음은 원달러 환율 2.6원이 내리면서 1,099원입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을 더 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 20의 금리 인하 국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복 플러스 기업 실적 점진적으로 개선이 예상된다고요. 김영진 대표의 이슈 진단, 5월 국내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요. 자, 그리고 중소형주의 개별주의 이익 실현에 주력하자라는 의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는 다음 주를 노려라 20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로존 경기 회복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히든 챔피언 선정기업 코스피 200 편입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요.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과 함께 GST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LH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유선웅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 통화정책 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자,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2의 금리 인하는 예상하고 있던 이벤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 유럽 쪽 증시 보면 그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해 유로 통화가 약세 보였고 유로화의 70% 가까이 연동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1%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지난밤 미국 주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유로존 호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민감하게 보는 달러 인덱스의 반등 때문이 아닐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의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재정 건전화에 치중하던 22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하겠다고 스탠스를 옮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유로존 경제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세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 자금이 유로존으로 또는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달러와 약세를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대비 주식, 선진국 대비 신흥국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는 국내 시장에도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1분기 실적 시즌을 보니까요.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60%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즌에 대한 점검과 전망을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지난주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60% 정도 이상의 종목들이 실적 추정치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추정치 하향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진 만큼 실적이 안 나왔다고 실망감이 크지 않다는 말이고요. 역발상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씩은 개선을 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 중 하나가 지난 3, 4분기에 비교할 때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늘장 좀 마감도 잘 해야 될 것이고 다음 주에 대한 준비도 해야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화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관련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고 있는데,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대북 리스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슈가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현재 외국인 누적 매도 포지션이 지난 4월 18일을 저점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이시스도 평균 베이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즉 프로그램 매매 수급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통위 주간인데 다음 주는 저희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 기조와 정부 압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또 김종수 총재도 금리 동결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하면은 실제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 결정은 위험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말하면은 다음 주까지는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여보세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자면요. STX 그룹이 요즘 증시에 있어 상당히 좀 애물단지듯 싶습니다. 신용등급도 이제 좀 강등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 좀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아무래도 저가주에 대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STX 그룹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좀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STX 그룹 같은 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전일 은행주가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기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매년 이맘때쯤 기업 구조 조정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올해는 신정부가 들어섰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강하지 않냐라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STX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섣불리 좀 다가서지 말자, 이런 의견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선홍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SPM의 김용진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피가 반등 시도하면서 1960선대까지 훌쩍 올라섰습니다. 좀 계속 올라서긴 합니다만 기대감 같아서는 그냥 화끈하게 올라서 한 2000선 단숨에 좀 회복했으면 하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될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바로 20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렇게 무거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88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을 가정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는 박스권 상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박스권 상단에서는 일단 여기서 현금화가 오히려 좋은 전략이 아닌가.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넘어선 이후에 변화가 된다면, 여기가 박스권 하단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부담을 감안하고 박스권 상단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상승폭도 크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저점 형성했었던 게 1880포인트대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오늘 고점 놓고 보면 1970포인트 가까이 갔기 때문에 거의 90포인트 가까이 상승이 됐다. 단기적으로 그만큼 올라왔다. 이 정도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해외 모멘텀을 놓고 보면 이 중국이나 유로존 경제 지표 부진하게 계속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이 상해 지수는 오늘 같은 경우 좀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조를 놓고 보면 아직도 하락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유럽 국가들 흐름은 정책적 기대감으로 좀 급반등하는 모습으로 거의 뭐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경우는 시장은 긍정적이죠. 이 흐름을 놓고 보면 계속 신고가를 낸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달부터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간간히 불안한 요인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계속 신고가를 내고는 있는데 4월달 상승률을 한번 다우지수나 뭐 나스닥이나 S&P 500 이렇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채 2%가 되지 않는 상승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미국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탄력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점도 또 다음 시간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외 흐름이 이전에는 디커플링이지만 좀 상당히 좀 강했었다는 점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약화된 흐름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 경기 모멘텀도 좀 약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 한번 살펴볼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 수출 지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눈여겨볼 점이 이 세부 내용 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머징 국가 쪽으로의 수출이 급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머징 국가 쪽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원자재 시장이 최근에 많이 안 좋은 모습을 한번 보였었죠. 이 원자재 상품 시장이 안 좋은 것이 이번에 좀 극단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고점 치고 밀리기 시작해서 계속 안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품 시장의 약세가 이머징 국가 쪽으로 악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또 한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자재 시장이 하나의 상품 시장 또는 뭐 자산 시장의 조그만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요. 또 하나는요. 이 중국 시장의 전체적인 수출 쪽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호조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물론 여타 좋은 지역보다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 16% 증가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기존의 기계류나 뭐 철강, 화학 제품 위주가 아니라 이게 IT 제품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그 점을 또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IT 업종 강세의 이유 중에 이 중국 시장 쪽의 긍정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역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이 경기 회복이 나타나도 예전에 중국 관련주들 흐르면은 긍정적 모멘텀이 예전만큼 강할 수가 없다는 점을 또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그 이 두 축 중에서 한 축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 가장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수출 지표를 놓고 봐도 이 한쪽이 좀 약한 모습이 앞으로도 좀 개선되기가 힘들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종합지수가 여기서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4월에 불안했었던 요인이 이 5월 초반에도 좀 더 지속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종합지수의 탄력적인 모습은 국내외의 모멘텀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5월 중반 이후를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20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5월에는 국내외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한 긍정적인 해외 모멘텀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그런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P 500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지표는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표가 안 좋은데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한다. 결국 이 지표가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결국 지금 지표가 부진한 게 소프트 패치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조업 지수 비롯해서 각종 지표 부진이 지난 달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일시적인 어려움이지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놓고 보면 이번에 부진했었던 이유를 자꾸 저 시퀘스터에서 찾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날씨의 좀 저온 현상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구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날씨 같은 경우가 소비 쪽에 좀 영향을 미쳤다. 결국 소비 지표를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퀘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2013년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21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이죠. 결국 1조 달러 이상의 그 예산이 감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미치는 영향은 한 1,000억 달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GDP에 대한 영향 자체가 0.1%도 안 되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시퀘스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는 절대 수치 1조 달러 이거보다도 긴 기간 동안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데 바로 그게 고용 문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시퀘스터 문제가 크지가 않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게 다른 지표들, 가동률이나 뭐 산업 생산 같은 지표를 보면은 또 주택 같은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뭐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지 않지만 긍정적인 면이 지속이 되고 있고 가동률 쪽이나 산업 생산은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몇 가지 안 좋은 지표가 과연 이쪽을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가 향후에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 세 번째 주죠.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이 공개가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타났었던 지표 부진이 뭐 거의 신경을 쓸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5월 초에 4월부터 이어져 온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5월 중반에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결국 그 점도 한번 미국 쪽을 다시 지켜봐야 되는 요인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 앞 코너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내 쪽에서 이 금리 문제 쪽도 어느 정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과연 경기 부양 조치하고 이 통화 정책이 동반될 수 있는가 이 점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강세가 지속되는 국가들의 특징이 대부분 유동성 공급 정책이 지속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머징 마켓 쪽은 계속 약한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쪽이 오히려 긴축 쪽으로 지금 기본적 방향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약해지면서 상품 시장이 약세가 되는데 그러한 상품 시장 약세가 또다시 이머징 국가 쪽의 경기를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가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면은 그 주변 국가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지만 지금은 그 나라만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쪽은 그렇게 이머징 국가만큼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디커플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도 가능하다. 그 점에서 놓고 본다면 다음 주에 금통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면에서 중요함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가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하기로는 중소형주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자, 이런 장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까요? 네, 바로 이 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점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 시장의 어떤 경기 부양 조치가 모멘텀이 되면서 좀 경기 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대형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이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서 강한 시세가 탄력적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좀 얘기를 한번 좀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이실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의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 아마도 많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옮겨 타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5월 중순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비중하고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금통위를 한번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외 요인으로도 마찬가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5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미국의 지표 발표 또 미국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또 두 번째 주부터 이후부터라는 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지표가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또 다음 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표상의 문제가 중국이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미국 이렇게 해서 계속 중요도가 더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국 쪽은 사실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방 경직성을 구축하면서 약세 추세만 벗어나줘도 어느 정도 반전의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중국 지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대형주를 반등의 모멘텀이 살아날 그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유지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런 경제 흐름 말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중소형주로 이동하기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반등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한 2, 3일 반등을 했는데요. 그것이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가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틀째라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중소형주 코스피 쪽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음식료 업종이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반대로 그동안에 조정을 보인 제약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중소형주가 모두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양상을 지켜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그 음식료 업종의 급락 말고도 이 내수업종 또 필수 소비재 성격의 종목들이 차례차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기타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 수급상으로 이제 이익실현상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실적 시즌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나타난 지금의 조정의 모습보다 세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는 실적 시즌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었다는 점, 이 점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과연 이 조정을 지금 막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 이후에 다시 신고가 흐름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경기 흐름이나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좀 보수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후반부터 이 상승세가 필수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을 쉬지 않고 상승을 해왔다는 점, 이 점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시는 경우도 예전같이 비중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또 설사 새로 편입을 고려하는 경우도 이번에 나타나는 조정 양상을 좀 지켜보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타이밍이 들어왔다. 이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되긴 될 것인데 이 5월 초반에 이 흐름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맞긴 맞아도 적응을 하되 이 비중하고 타이밍에 있어서는 예전하고 다르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린 모습들을 실전으로 바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왔기 때문에 인덱스 투자 비중을 다 5%씩 줄이는 것입니다. IT 10%, 화학산업재 10%, 금융 10%로 다 비중을 낮춘 것이고요. 또 이렇게 중소형주 약세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개별 실적주들도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종목도 한 20% 정도로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박스권 대응 3주째 지금 비중 조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전략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덱스 투자는 그때까지 계속 이 박스권 대응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 이후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 와중에서 이 개별 종목들이 하나둘씩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해서 개별주 비중을 이익 실현하는 타이밍을 잘 고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하나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이 파생상품 쪽이 항상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 만기는 선물 만기일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쌓여있는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다음 6월 만기일 때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달에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만으로 이렇게 주체별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 박스권 안에 갇히는 모습으로 지금 대응들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하단이 1880, 상단이 1960포인트 이렇게 좀 넓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중기적으로 본 그런 포지션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옵션 만기일 쪽을 놓고 보고 이 투자 주체별로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좁게 1920포인트에서 1960, 70포인트 약 한
3, 40포인트의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다음 주 옵션 만기일 만약에 옵션 만기일 당일에 움직이면 사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보통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나타나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의 움직임이 하방으로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로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이 모습은 사실 지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위로 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만약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시 거꾸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이 이번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자, 먼저 지난 추천받았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네, 컨투스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8.3%로 손절가를 터치했고요. 유진로봇이 마이너스 0.5, 휴비스가 마이너스 1.7, 한국사이버결제만이 수익이 나면서 4.4% 올라 있고요. 남아토건도 마이너스 2.7% 하락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기텍과장이 한국사이버결제만이 유일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으로서 위너 왕관을 썼습니다. 네, 자 오늘은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 매주 금요일 날 저희와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아토건 추천하셨는데 지금 수익이 한 마이너스 2.7%입니다. 소포이긴 하지만 좀 손실이 나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부실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서 건설업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아토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덩치 큰 건설 섹터와 같이 견주어서 바라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남아토건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 다소 한 템포 좀 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았을 때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좀 탁월하고 장기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구간을 포인트로 잡는 어떤 매매 어떤 전략상의 어떤 가치가 어떤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실적만 보자라면 제가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 실적 플러스에다가 시총 남는 그 자산성의 어떤 가치에 대한 탁월한 면을 좀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설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좀 안 좋긴 하더라도 작년 YOY 대비했을 때 한 통으로 묶었을 때 20-30% 이상 증가하는 실적이 나올 거로 말씀드렸고요. 매출만 보더라도 한 800억이 넘을 상황이고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한 70억 나오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산 가치에 대한 탁월한 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지면 현금만 360억에다가 자회사 가치가 460억 합치면 800억이 넘는 그런 자산 가치죠. 시가총액이 600억 좀 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싸다라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단기 고점에 대한 그 약간 스트레스 좀 있었습니다. 한 5,500원 중반대에서의 어떤 고점을 넘는 단기성 어떤 매물들의 압박들이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에 좀 쉬는 그런 국면에 나오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1선에 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꾸역꾸역 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홀딩 의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들어가서 또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디가 있을까요? 예, 오늘 오전 시장 대비했을 때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을 좀 주워 담는 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매수에 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면이 있지만 여전히 IT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기관성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GST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083450 GST라는 종목인데요. 네. 현재 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494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찌 보면 생소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LCD용 칠러라든지 스크러버를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칠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웨이퍼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크러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해한 성분의 가스를 직접 불꽃 사이로 통과시키면서 이 가스 처리하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떤 제조 업체이긴 한데요. 실적만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보면
한 연결로 보면 한 648억에다 영업이익이 한 7, 80억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고 여기서 말하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PER 개념으로 따졌을 때 5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로 잡으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장비가 또 하나 있어요. 옵티컬 본딩 장비가 있는데 이게 5월달 완료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하반기에 매출이 좀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주가가 좀 그동안 못 갔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IT 장비주 대비했을 때 왜 그러냐면 삼성불산이 누출되면서 그 1분기 실적이 좀 약간 슬로우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좀 정체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2분기서부터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장비 업종 중에 제일 저평가된 상황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주가 한번 탄력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는 좀 7,0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 라인은 5,000원 선이죠. 그러니까 60일선에 있는 자리에 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추천 종목 GST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를 연결해서 컴투스 AS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이너스 8.3%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네네. 자, 계속 갖고 가야 될런지 아니면 손절가를 제시해 주신 걸 터치한 만큼 이거를 지금 얼른 털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오랜만에 좀 손절이 좀 나가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굉장히 좀 아픈 현실이긴 합니다. 뭐 이유를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재 혹은 게임주에 대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손절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판단은 여전히 항상 유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역시 4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이 깨져서 지금 5만 1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일단은 중장기로 봤을 때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여전히 스트롱 바이에 대한 의견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종가상으로 5만 원이 유지가 된다면은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단기 투자, 즉 최근에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크게 심한 현실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라서 일일 매매라든지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 현황 역시 일단은 뭐 보시면은 그나마 오늘 좀 괜찮아진 부분은 투신에서 좀 1,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런 부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좀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한 확신보다는 투자에 대한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역시 지키는 것으로 손절을 하는 걸로 좀 사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자 이런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와 함께 손절가를 터치한 컴투스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럽에서 ECB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있었던 기준금리로는 이제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의 실업률이 좀처럼 낮아지진 않고 또 물가는 뭐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현 상황이 상당히 반영된 듯합니다. 자, 과연 이런 결정이 글로벌 경기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런지 또 그리고 그동안 우리 금통위에서는 좀 약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왕왕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도 경기 부양 흐름에 좀 공조를 할런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시장에서도 계속 전망이 좋게 나왔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유럽 쪽에서 굉장히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독일 경기 지표들도 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었습니다. 4월 들어서 지금 이제 ECB 금융 정책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독일 의원들이 좀 ECB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좀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그러한 인하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드라기 총재가 필요할 경우에 또 추가 양적 완화도 단행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만큼 유로존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좀 환율을 좀 살펴보자면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실어주는 요인이 되었었는데 미국에 이어 이제 유럽도 좀 마이너스 그 금리 시대가 돌아오면서 환율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금 금리 마이너스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 더 유로화를 약화를 시키면서 달러화를 조금 강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원화 강세도 조금 달러와 이런 강세에 따라서 원화도 좀 강세가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본 엔화도 이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엔저에 대한 이제 효과들이 좀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진정세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을 조금 더 실어가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중수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도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실어주려면 금리 인하가 단행돼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입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글로벌 내외적으로도 그리고 정부적으로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상반기 안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 6월 전까지는 한번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전략을 슬슬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다음 주 조금 흐름을 보면은 좀 조정장도 나타내겠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9일에는 금통위에서 금리 발표 옵션 만기일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그 금리 결정 여부에 따라서 외인 수급 변화도 조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유럽도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돈이 이제 풀릴 대로 거의 풀린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반응들이 경기 부양 효과로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작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약발이 조금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이 좀 이제 경기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6월 달이면 또 뱅가드 물량도 어느 정도 물량 출해도 완료가 되고 그리고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좀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를 좀 살펴보면은 여전히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입니다. 1900선에서 지금 1950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2000선까지는 이번 하반기 분명히 상승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빨리 치고 올라가려면은 이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역배열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 역배열 상황인데 그러한 이제 61선과 121선 돌파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좀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상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또 피해야 할 종목 그리고 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그런 소외업종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그 자동차주들을 좀 꼽아 드렸는데 이번 주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들도 좀 반등 흐름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 자동차주들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매수 유효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매기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 견조한 모습입니다. 지금 600선 돌파를 좀 해주려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 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IT주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좀 중소형주들이 크게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좀 꼽아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히든 챔피언에 이제 꼽히는 그 종목들 선정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6월 달에 정기 코스피 200 정기 변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좀 변경될 수 있는 신규로 추가될 수 있는 종목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수에 조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이런 방향성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장의 연출이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 또 지수 상승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좀 증권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NC소프트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관련해서 게임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주 꼭 체크해야 될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 주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5월 7일에 NC소프트에서 이제 블라인드 앤 소울 중국 비공개 시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5월 8일에는 중국 굴삭기 판매량 지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다음 주 화요일에 NC소프트의 온라인 게임이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중국 비공개 테스트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인데요. 어떤 점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신작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NC소프트가 좀 이제 그다음 모바일 관련 이제 게임들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온라인 관련 게임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서 NC소프트도 또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최근 들어 좀 반등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5월 7일에 이렇게 비공개 테스트를 이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미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집중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또 그 CBT 이후에 이제 하반기 공개 서비스에 바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매출도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현지화 작업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현지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 NC소프트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그 악재들을 좀 털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이 조금 그 전망을 조금 보면은 올해는 한 960억 원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3천억 원 넘게 좀 매출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진출 이제 성공 여부에 따라서 NC소프트 주가도 좀 흐름을 상승 쪽으로 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건설 장비가 성수기에 돌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세 상당히 부진합니다. 중국 굴삭기 판매량 이제 8일날 나올 텐데요. 관심이 상당히 큰데 어떤 분석을 내놓으십니까? 중국에서 이제 지금 봄철에는 건설 장비에 대한 굉장히 좀 성수기에 돌입하는 항상 장세가 3월 달인데 지금 그런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부진세를 나타내면서 통상적으로 좀 이제 그 3월 달이 그 판매가 완성한 시기이지만 지난달에 이제 굴삭기 판매량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7.1%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1분기 지금 이제 굴삭기 판매량 역시 작년 대비 25%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좀 그 판매량이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작년보다는 좀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가겠지만은 2분기부터는 그래도 전 분기보다는 조금 부진세를 털어낼 수 있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장세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와 주는 듯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는지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이제 PTC 히터 점유율 이제 100%, 국내 점유율 100%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인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PTC 히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10분 이상 이렇게 가열을 해야 나중에 따뜻한 히터를 이제 히터를 틀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차량의 이런 약점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남는 전류를 회수를 해서 내부 온도를 신속히 가열해주는 이런 히터입니다. 이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차나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그 판매를 조금 성장을 좀 시키려는 지금 움직임인데,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이 회사도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GM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출 규모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고속 전기차를 2020년대까지 100만 대 보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좀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들의 그런 그 상승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세를 조금 보시면은 지금 저점을 찍고 서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21선 그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한 자리이고, 손절가는 제가 4,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이 차트가 지금 좀 잘못 나왔는데, 손절가 4,500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5,300원 부근으로, 전고점 부근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박영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30%로 그다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J컨텐트리가 25%로 비중이 가장 크지요. 그 뒤를 유진로봇이 20%입니다. 자, 그리고 동성화인텍이 15%, 동일금속이 10%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 체크입니다. 지금 현재 5.3% 동일금속 수익 나 있고요. 동성화인텍은 7.6%로 가장 수익이 높습니다. 유진로봇도 1.7% 올랐고요. J컨텐트리 비중은 좀 가장 많은데 지금 1.8%로 적게나마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종목 모두 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동일금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3.4%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우상향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급을 살펴보시면 기관이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배열 추세에 기관의 매수까지 이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동성화인텍을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단식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선에서도 지금 탄력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요. 여기서 지금 목표가 정해드린 만큼 이 종목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J콘텐트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21선까지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한번 그 조정을 받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1선에서 지금 바로 11선까지 회복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흐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로봇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달에 정책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단기 이평선에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새로 변동된 최종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편입으로 현금 비중이 10%로 줄어들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